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자원순환 교육 이순환학교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개의 전자제품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 컴퓨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까지 전자제품은 우리의 삶을 참 편리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이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전자제품이 쓸모가 없어져서 단순히 오래되어서 친구에 비해 유행에 뒤처져서 마구잡이로 버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전자제품이란 무엇이고 폐전자제품은 어떻게 버려야 하며 전자제품이 재활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원순환을 위해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전자제품이란 냉장고, 세탁기, TV 등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구입니다. 즉,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기계기구가 전자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쓰레기란 못쓰게 되어버리는 물건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었던 전자제품도 필요하지 않게 되고 못쓰게 되어버리게 된다면 폐전자제품, 즉 전자쓰레기가 되겠죠. 전자쓰레기는 페트병, 캔, 유리병 등과 달리 철, 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유리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전자제품은 적절하게 재활용되지 않으면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폐전자제품이 왜 적절하게 재활용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첫째, 자원회수 및 재활용. 전자제품에는 철, 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금, 은, 구리, 칼라듐, 코발트 등 귀중한 자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전자제품에서 이러한 귀중한 자원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면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자원 채굴로 인한 산림훼손과 환경 파괴를 줄여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활용된 자원은 그냥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닌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원으로서 우리의 삶과 함께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둘째, 유해물질의 안전한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자제품에는 귀중한 자원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다양한 금속들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러한 금속들은 전자제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버려지는 전자제품이 재활용되지 않고 땅에 묻히거나 바다에 버려지게 된다면 금속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답니다. 특정 금속들은 우리 몸에서 잘 배설되지 않고 장기간 쌓이면 중금속 중독 등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질병을 일으켜요. 주변 온도를 낮추는 물질인 냉매는 냉장고에서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게 해주고 에어컨에서는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참 고마운 물질이에요. 하지만 냉매는 지구의 온도를 올라가게 하는 지구온난화 물질이기도 한데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북극, 남극의 얼음이 녹게 되고 해수면은 높아져 낮은 곳의 땅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또 태풍이나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도 자주 일으킨다고 해요. 버려지는 전자제품에서 냉매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 폐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버려지는 전자제품이 불법으로 수출될 경우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고 해요. 폐전자제품을 올바르게 자원 재활용하면 소중한 내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답니다. 네 번째, 환경적 효과. 폐전자제품을 올바르게 재활용하면 한정된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냉매 등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등 환경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폐전자제품을 적절하게 재활용하고 자원순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먼저 자원순환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자원순환이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사용 또는 재생용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과 에너지의 흐름이 우리 생활과 산업에서 순환 형태, 즉 생산, 소비, 재활용, 열애수, 처리가 되도록 전환되어야 합니다. 기존 사회가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자원순환은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답니다. 도시광산이란 우리가 사는 도시에도 광산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은 수십만 톤에 달한다고 해요. 폐전자제품은 재활용할 수 있는 철, 비철, 희소금속까지 모두 품고 있는 고부가 가치 광산인데요. 순환자원의 보고이자 경제성까지 아우르는 도시 광산은 천연 광산만큼이나 중요한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폐전자제품에 포함된 희소금속 등을 추출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채굴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막고 희소금속 자원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도시 광산은 크게 보면 자원 재활용에 속하지만 폐기 제품에서 금속 부품을 분리해 선별하는 수준에 그치는 기존의 재활용 산업을 넘어 금속 물질을 정련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따라서 도시 광산은 폐기 제품 수거에서부터 산업 원재료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기까지의 완전한 자원 순환 시스템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도시 광산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첫째, 경제성. 광산에서 채굴하는 원광은 금속의 함유량이 낮아 정련 과정을 거쳐 순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지만 개별 가전에는 비록 미량이 사용된다고 해도 이미 순도가 높은 금속이 포함된답니다. 때문에 폐전자제품에서는 무게 대비 더 많은 양의 광물을 회수할 수 있죠. 폐전자제품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환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순환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유가물 판매 수익이 발생하고 천연 자원을 수입하지 않게 되니 천연 자원을 수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메릿, 소각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폐기물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답니다. 둘째, 희소금속 재활용. 도시 광산은 천연 광석 대비 함유량이 높다는 점외에도 희소금속의 재활용에 대한 가치가 크답니다. 코발트, 탄탈륨, 팔라듐, 인듐 등 점점 더 발달하는 IT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며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희소금속은 소수 국가에 편제돼 있어요. 도시 광산 개발은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에 커다란 보탬이 된답니다. 세 번째, 친환경. 폐전자제품에서 유용한 금속을 회수하는 도시 광산은 그 자체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활동이에요. 버려지는 폐전자제품이 올바르게 재활용되지 못하고 노출된 지상에 버려지거나 지하에 매립되면 오랜 시간에 걸쳐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도시 광산은 폐기된 전자제품을 수거하는 것이 최초의 과정인 만큼 자연스럽게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면 천연광물 제조 단계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립, 소각을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폐전자제품의 자원화 공정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가정에서 냉장고, 세탁기, TV와 같은 폐전자제품이 배출되면 각 물류센터, 수집소, 지자체 집화장 등에 수집, 보관되는데요. 수집된 폐전자제품은
허가를 받은 수집 운반 차량을 통해 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센터로 입고됩니다. 이렇게 폐전자제품이 자원순환센터로 입고되면 기본적으로 4단계에 걸친 공정 과정을 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자원순환센터로 폐전자제품이 입고되어 보관되는 과정. 두 번째, 수작업으로 인쇄 회로기판 등 내장재를 해체,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 세 번째, 기계장치를 통해 파쇄, 분쇄, 그리고 재질별로 선별하는 자동화 후처리 과정. 마지막으로 최종 재질별로 선별된 과정을 통해 원료 재생업체로 출고하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으로 재생산시키게 됩니다. 폐전자제품 재활용 과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수도권 자원순환센터의 재활용 공정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냉장고의 경우입니다. 수도권 자원순환센터에서 폐냉장고는 가장 먼저 숙련된 기술자들의 수작업을 통해 내장재 해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선반, 인쇄 회로기판, 전장품 등을 해체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주입된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 물질인 냉매는 종류별로 안전하게 회수, 보관, 전문 폐가스 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최종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를 위해 냉매 회수 공정은 전처리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냉매가 제거된 컴프레셔는 냉장고 본체로부터 해체, 분리되고, 냉장고 본체는 1, 2차 파쇄를 거쳐 최종적으로 입도 약 30에서 50mm 크기로 분쇄됩니다. 파쇄된 냉장고는 자력 선별 과정을 거쳐 철을 별도로 분리, 회수하고, 다음 금속 선별 과정에서는 전도성 높은 비철 금속과 전도성이 낮은 플라스틱으로 선별합니다. 다음 광학 선별 과정에서 색상 인식 카메라와 물질의 전도성 차이를 이용하여 구리와 알루미늄으로 각각 분리시킵니다. 이어서 또 다른 광학 선별인 근적외선 선별을 통해 플라스틱을 ABS와 그 외 플라스틱으로 선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각각의 철, 플라스틱, 구리, 알루미늄 등은 관련 재생업체로 출고되어 자원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탁기의 경우 기본형이냐 드럼형이냐에 따라 내장재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전처리 작업 공간에서 각각 처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자원순환센터에서 폐세탁기는 먼저 수작업으로 인쇄 회로기판, 전장품, 그리고 내통 등을 분리합니다. 이후 기계적 파쇄를 거치게 되며 입도 약 50mm 이하의 크기로 분쇄됩니다. 다음 철과 플라스틱 물질을 각각 분리한 후 회수한 물질들은 재질별로 관련 재생업체에 출고함으로써 재자원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TV, 모니터의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CRT 유형의 경우 입고되면 수작업으로 후면 케이스를 해체, 분리하여 제거하고 일부 내장재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후면 유리를 분리시킨 후 집진 시설을 통해 CRT 유리 내 형광물질을 별도로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유리 등의 재질별로 분리시킨 후에 자원화하여 출고시키게 됩니다. FPD라고 불리는 평판 디스플레이 유형의 경우에도 입고 후 먼저 수작업으로 후면 케이스를 해체, 분리시키고 내장재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중 편광판을 해체, 분리한 후에 내부 CCFL 냉음극 형광 램프를 별도 회수합니다. 그리고 재질별 분리 작업을 거쳐 선별 완료된 재질을 자원화하기 위해 재생업체로 출고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에서는 이동전화 단말기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동전화 단말기는 먼저 본체와 배터리를 분리한 후 본체는 파쇄 공정을 거쳐 개인정보 유출을 완벽히 차단하고 재생업체로 출고하여 금, 은, 동, 코발트 등 귀금속 원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금속과 같이 조사하기. 전자제품은 페트병, 캔, 유리병 등과 달리 철, 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유리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전자제품에는
어떤 자원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자원이 왜 쓰이는지, 버려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알아봅시다. 전자제품 회수가 잘 이루어지는 사례에 조사하기. 전자제품이 어떻게 회수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수한 사례를 찾아봅시다. 친환경 제품을 확인하기. 친환경 제품이란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공정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해 비교가 되는 다른 제품보다 자원의 절약에 상당한 기여를 했거나 오염 감소에 기여를 하는 지속 가능한 제품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전자제품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재활용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를 도입한 제품이 대표적인데요. 제품 박스에 삽입되는 포장 부자재 등의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패키지도 도입하고 있답니다. 또 저전력, 고효율 제품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기업들은 가전제품의 대기전력과 탄소 발생량을 저감하고 고효율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친환경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을 들 수 있는데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란 전자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이나 에너지 소비 효율을 1부터 5까지 등급으로 표시한 것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절약되어 라벨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도 알아보면 좋겠죠? 친환경 제품 사용으로 가구당 연간 350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환경마크 제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답니다. 올바른 폐 전자제품 배출 방법. 전자제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쓸모없어진다면 올바르게 버려야 올바르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폐전자제품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제품 구매 시 새 전자제품을 구입할 경우 설치기사에게 무료로 수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 폐 전자제품 배출 시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이용. 인터넷 또는 콜센터를 통해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한 날짜에 전문 수거 매니저가 집 안까지 방문하여 안전하게 수거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폐가전 무상 배출 예약 시스템 접속. 먼저 주소창에 1599-0903.or.kr을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를 검색하여 배출 예약 시스템에 접속하세요. 두 번째, 배출 예약. 수거 예약하기를 누른 후 1단계로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해주세요. 2단계 방문 수거를 위한 주소, 연락처 등 고객 기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3단계 배출을 원하는 품목을 입력해주세요. 중소형 제품의 경우 5개 이상일 경우에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4단계 배출 예약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시면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예약을 완료하세요. 대형 폐 전자제품 배출 시 지자체, 대형 폐기물 배출,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습니다. 소형 폐 전자제품 배출 시 수거함 이용. 우리 집에서 가까운 전자제품 판매 대리점,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직접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집, 학교에서 가까운 수거함을 찾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모두비용 접속. 먼저 주소창에 www.modu비용.or.kr을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모두비용을 검색하여 전자제품 통합 배출 플랫폼 모두비움에 접속하세요. 두 번째, 배출처 찾기. 배출처 찾기 메뉴에서 광역시, 도, 시군구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내 주변 수거함을 검색해보세요. 공동주택이나 판매 대리점에 있는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그리고 폐휴대폰 수거함을 검색할 수 있어요. 휴대폰 배출 시 택배로 기부하기. 택배 착불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된 휴대폰은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파쇄됩니다. 기부된 휴대폰의 자원 재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됩니다. 나눔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후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눔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휴대폰 배출 시 직접 배출하기. 직접 배출을 원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민티 ATM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광산은 버려지는 전자제품을 수거하는 것이 최초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자제품을 올바르게 버리면 자원 재활용도 하고 환경 보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쓰레기를 버리지만 버려진 쓰레기가 자원순환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원순환,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